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할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반복되는 패턴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연애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애쓰거나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꿀 방법을 함께 탐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멋진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은 웅장하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소중한 교훈을 얻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 영상들과 함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한 걸음씩 배워나가 봅시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침묵의 힘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조용히 자신과 마주했던 적이 있나요?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SNS를 훔쳐보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새벽 2시에 핸드폰을 켜고 혹시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나 확인하고 스토리를 올렸는지 보면서 제 감정이 오락가락했죠.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심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어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녀가 정말로 멀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조용해지자 그녀가 오히려 저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거나 바빠? 같은 말투로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속엔 미묘한 불안이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이었어요. 왜 침묵이 강력할까? 침묵이 강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들의 관심을 구걸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덜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면 그 에너지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늘 여러분 곁에 있다고 확신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메시지에 5분 안에 칼답이 오고 여러분이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늘 그들의 기분을 맞춰준다면요. 그들은 여러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소중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들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죠. 이건 복수나 심리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금이에요. 그걸 아무나에게 막 퍼주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열쇠, 끊임없는 안심을 멈춰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끊임없이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 여자친구가 오빠, 나 아직 좋아해? 라고 물으면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죠.
당연히 좋아하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야. 라면서요.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를 안심시키는 게 제 임무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점점 더 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조용한 카페에서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한테 너무 과분해 라는 그 유명한 대사와 함께 저는 차였죠.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밤새 술을 마시며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여자들은 편안함만 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감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끌려요. 그리고 그 감정 중 가장 강력한 건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절대 안 변해, 걱정 마 라고 계속 말할 때 여러분은 관계의 모든 긴장감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야말로 그녀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연료인데요. 실전에서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날 그녀가 톡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화났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심장이 쿡 내려앉죠. 바로 해결 모드로 들어가서 아니야 자기야, 내가 왜 화를 내? 그냥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더 잘할게 라고 답하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녀의 불안에 휘둘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구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게 했구나. 나중에 시간 되면 편하게 얘기해보자. 이 두 답변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녀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느낌을 주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여유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그녀의 불안을 즉시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공간을 주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녀는 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하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작은 불안감이 바로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씨앗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드라마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중심을 지켰을 뿐이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걸 아문에게 퍼주다 보면 결국 여러분 자신만 지치게 되죠.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침묵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안심시키는 행동을 멈췄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이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침묵을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혹시 핸드폰을 켜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SNS에서 그들의 스토리를 훔쳐보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의 시작을 누군가의 반응에 맡기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 제 하루가 좌지우지되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 하루는 나를 중심으로 시작할 거야. 그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건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게 뭐야?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10분이 제 하루를 바꿨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누군가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 운동을 시작했죠.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닉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에게 점점 더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친구, 민수라고 해볼게요. 민수는 늘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빴어요. 그녀가 화가 나면 민수는 바로 달려가서 사과하고, 그녀가 바쁘다고 하면 민수는 기다렸죠. 심지어 그녀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해도 민수는 괜찮아, 재밌게 놀아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민수는 점점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민수가 변했어요.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는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인스타에 멋진 풍경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사진 진짜 멋지다. 언제 저도 같이 가자. 라면서요. 민수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그녀가 그를 다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열쇠, 경계를 설정하라. 이제 구체적인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지키는 선을 긋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나 연인과 대화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아, 그냥 농담이겠지 라면서요. 하지만 그 농담들이 쌓이다 보니 제 자존감이 점점 깎여나갔어요. 이제는 다르게 해요.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하면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요. 그런 말은 좀 불편해. 다음엔 그러지 말아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건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할 때 더 큰 존경심을 보이게 되죠. 실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법,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인과 대화 중이라고 해볼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너 진짜 요즘 나 신경 안 쓰지?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니고. 이때 대부분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라면서요. 하지만 이건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중이야. 우리 둘 다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해보자. 이 답변은 여러분이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톡으로 계속 퉁명스럽게 답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의 저라면 더 노력했어요. 더 재밌는 말을 던지거나 그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썼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그냥 답을 천천히 하거나 심지어 답을 안 해요.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변화는 여러분에게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에게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경계를 설정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여러분의 삶 전반에 퍼져나가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리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히 연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신감을 더 키우고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설정해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변화가 기대되시나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애든 우정이든 심지어 직장에서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빛을 발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톡 한 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한 적.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여자친구가 나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어 라고 톡을 보냈을 때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소홀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러다 그녀가 몇 시간 뒤에 미안,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톡을 보내면 저는 갑자기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익숙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반응에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왔어요. 제 감정의 주인은 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 기분을 맡기는 순간 저는 제 삶의 운전대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내 감정을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비밀을 공유하려고 해요. 세 번째 열쇠,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기대했던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짜증, 불안, 서운함? 그 감정을 그냥 느끼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떼어놓아요. 왜냐하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을 때 저는 평소처럼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멈춰서 이렇게 생각했죠. 오케이,
지금 내가 불안해. 근데 이 불안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녀의 반응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야. 그러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요. 놀랍게도 불안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에게서 톡이 왔어요. 오빠,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었어. 뭐해? 그때 저는 이미 차분해진 상태였고 여유롭게 답할 수 있었죠. 감정 컨트롤이 매력을 만드는 이유. 왜 감정을 다스리는 게 매력을 만들까요? 간단해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유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사람에게 끌렸어요. 예전에 만난 한 친구, 지훈이를 떠올려 볼게요. 지훈이는 늘 차분했어요. 누가 화를 내거나 상황이 꼬여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케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했죠.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안정감에 끌리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연인이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답한다면 그 대화는 싸움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관계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는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죠. 실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팁은 바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치솟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5초를 세어보세요. 이 5초가 여러분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구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연인이 톡으로 우리 진짜 잘 맞는 걸까? 라고 보냈을 때 바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 맞지? 라고 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볼까? 이 여유로운 대응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고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팁은 감정을 배출할 건강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운동이 최고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됐어요. 운동이 싫다면 일기를 써보세요. 아니면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대신 스스로 처리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매력은 안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진짜 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겉모습, 말솜씨, 돈?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매력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중심을 잡을 때 그 에너지는 밖으로 뿜어져 나와요.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여러분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 안정감과 자신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적용돼요.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할 때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그룹의 리더가 될 거예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돼요. 다음 여정으로
이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공유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휘둘렸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잠시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죠. 모든 변화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엔 이걸 믿지 않았어요.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녀가 날 안 좋아하면 끝인 거 아냐?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중심을 잡을 때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친구 수진이를 떠올려 볼게요. 수진이는 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빴어요. 연인,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진이는 점점 지쳤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죠. 매일 저녁 책을 읽고 주말엔 등산을 가고 심지어 그림 그리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취미를 늘린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의 연인이 갑자기 더 다정해졌어요. 수진아, 요즘 진짜 멋있어 보여. 같이 등산 갈까? 라면서요. 친구들도 수진이의 에너지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더 자주 묻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을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한 관계란 뭘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건강한 관계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꿈꾸시나요? 저에게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나 반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추곤 하니까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인에게 바라는 건 뭔가요? 존중, 이해, 함께 보내는 시간. 저는 한때 연애에서 그냥 날 좋아해주면 돼 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 리스트를 적으면서 저는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상대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통이 너 이렇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먼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세요. 상대가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행동은 나를 좀 불편하게 했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실전에서 관계를 만드는 법,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애 중이라고 해볼게요. 어느 날 연인이 이렇게 말해요. 너 진짜
요즘 나보다 친구들이랑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전의 저라면 바로 변명했겠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바빠서 라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내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너한테 그렇게 보였구나. 우리 같이 시간 더 보낼까? 이 대답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연인이 여러분에게 자꾸 퉁명스럽게 대한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왜 자꾸 톡 안 읽어? 라거나 너 진짜 귀엽게 굴어 같은 말을 툭툭 던진다면 차분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런 말투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해. 우리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은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걸 그들도 느끼기 때문이죠. 여정을 이어가는 법.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자꾸 흔들렸어요. 연인이 연락이 뜸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 제 관계는 더 건강해졌고 저 자신도 더 행복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를 바꾼다면 뭘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이 치솟을 때 5초 멈춤 버튼을 눌러보는 걸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도 더 나아지게 되죠.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금이에요. 그걸 아무에게 막 퍼주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이 여정을 혼자 걷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시도해 봤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